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0월 2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분 만의 해설. 트럼프 아시아 순방 다카시 총리나 CC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10월 24일 마이니치 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레비 백악관 대변인이 23일 한국 시간 24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 트럼프는 27일부터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28일 아침 회담합니다. 그 후 한국으로 이동해 30일 아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합니다. 질문: 트럼프가 아시아를 순방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예정이야? 답변: 26일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아나루 총리와 회담합니다. 그 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과의 워킹 디너에 참석하고 27일 일본, 29일 한국을 방문해 30일 밤 귀국할 예정입니다. 질문: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답변: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에서 합의한 5,500억 달러 약 83조엔의 대미 투자 진척과 방위비 증액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다카시 총리는 어떤 것을 전할까? 콩이나 액화 천연가스, 미국산 자동차 등의 구입 방침을 전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답변: 29일 부산으로 이동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은 확인해 보면은 오늘 24일 현재 아직까지는 일정 조정 중이고 미확정이라고 합니다. 그 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 정상 워킹 디너에 참가합니다. 주로 이제 그 만남의 장소에서만 주로 가네요. 30일 아침에 중국의 CC와 회담합니다. CC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A. 답변: 미중은 히토류 등의 무역 조치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태 타개를 위할 성과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논의할 자세다. 이렇게 1분 만에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신문을 봤는데 뭐 여러 나라만 만나고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도해주는 언론이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을 그런 것이 조금 부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세안 참석차 1박 2일 말레이 방문, 캄보디아 총리와 스캠 대응 공조. 이원광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10월 24일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26일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이 기간 훈만의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온라인 스캠 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에 대해 협의한다. 27일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간 협력 강화를 표명할 예정이다.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는 아세안 국가 10개국에 더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이 참여하는 영내 협력 정상회의다. 남은 일정은 조희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행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준비 관계로 바빠가지고 위성락 실장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며 한반도 평화 공정과 공동 번영의 새 시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 한반도 구상을 아세안에 공유하며 이에 대한 지지와 건설적 기여에 당부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기간
훈 만에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칭 및 온라인 스캠 사기, 취업 사기, 감금 등 범죄 사실을 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스캠 범죄는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관련된다.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그 일을 하고 있다며 특히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국경지대에 범죄들이 횡행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실제 이런 그 인신매매 조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 중국인 프린스 그룹이라는 데서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 중국을 직접 이 언급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왜 안 할까? 이 대통령 오늘 한국인 끌어들이면 패가망신 초국가범죄 강력 대응 지시했다는 별도의 뉴스가 있습니다. 요 프린스 그룹 관련해서는 또 다른 그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 건 뒤에서 또 좀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사건 축소에 전력하는 우파들 목루 드라이브 10월 22일 날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를 보도하는 우파 유튜버 원론적인 얘기밖에는 하지 않고 있다. 놀랐다. 우파 유튜버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우파 유튜버들은 전환길 미국 비자 받을 수 없다. 망명 못 간다. 그는 캄보디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중국 놈들 나쁜 놈들이더라고만 한다. 사실에 기반해서 해야지 왜 이상한 말 하는가. 범죄단지 탈출 청년 여권 없다며 대사관 입구서 막혀. 가로세로 연구소 현 여권을 비판. 이것이 이루어진 게 윤 정권서부터 시작했는데 왜 현 정권만 비판하느냐. 이 얘기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한국대사 직무유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청. 윤 정권 때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다. 캄보디아 대사관 내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박정욱 대사와 관련이 있다. 윤이 뽑은 인물이다. 외교관 출신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죄송합니다. 아직 기침이 아직 잘 안 나갔네요. 특이한 인사조치도 있는데 뭔가 이런 외교관 출신들이 아닌 사람들이 대사로 나갈 때는 이거 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의 G7 순방길 윤 통역관 호출 논란과 캄보디아 퍼즐. 이 퍼즐이라는 게 이제 뭐 복잡한 상관관계를 따지게 되는 거죠. 2023년 도이치모터스의 계열사가 현지 소액금융회사 BAMC를 인수해 도이치 파이낸셜 캄보디아를 설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단순한 국내 금융 범죄가 아닌 해외 금융 확장과 자금 흐름까지 주목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납치 한국인 수 이게 윤석열 정권이 202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 말인가요? 갑자기 늘기 박정욱 대사 임기 때 이런 게 일어난 거를 이제 상관관계로 거의 이상하지 않냐 이런 거 하는 거죠. 왜 이재명한테만 덮어씌우냐? 사실대로 해라 사실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가로세로 연구소의 유니버스라고 해가지고 캄보디아하고 서세운의 관계, 정광훈, 수협, 도이치모터스,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ODA 저기 캄보디아 원조 프로그램 이런 거 얘기돼 있고 김건희는 또 김정식하고 연결이 돼 있고 통일교하고 돼 있고 국가원래가 있고 윤석열이 있고 조원진이 연결이 되고 김세희라는 애도 연결이 되고 시진핑과도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 현란한 상관관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세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있고 국힘당의 수상한 움직임
김건희 시아넬파 캄보디아 EDCF 4.2조 혈세가 핵심. 2년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언 요청했지만 윤 정부 행안부가 거절. 검찰 리딩방 연루 의혹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구속영장 반려. 트럼프 행정부 대북팀 서울 체류. 북은 침묵 중.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 캄보디아 ODA 관련 여부를 현란한 상관관계로 추론하고 있으나 ODA 인과관계로 좀 확실하게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중국 놈들만 욕할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프린스 그룹이 만든 애가 뭐 중국인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태를 처리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왜 빼는가? 연속해서 스페셜 질의응답 시간을 방송 진행을 했네요. 윤석열은 윤 전 본부장에게 한학자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프로젝트인 제5유엔 국제연합 유엔 사무국 유치와 아프리카 유엔 유니온의 행사 비용을 국가 공적개발 원조 방식으로 활용하게 해달라며 통일교의 각종 수건 사업을 전달했다. 그러자 윤석열은 향후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했다고 한다. 미국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비트코인 압류, 영국은 재산 압류까지 했다. 캄보디아 사건 전 세계가 떠들고 있다. 캄보디아 마약 사건 때린 것 전 세계 이슈다. 엘리트층 교체하는 그레이트 리셋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론을 하고 있네요. 북한만 규탄하고 친중하는 우파는 괴멸을 면치 못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 트럼프 뒤에는 그림자 정부가 있다. 록펠러에 의한 동북아 질서 그때는 반공이었고 통일교 승공연합으로 조직이 커지고 강대해졌다. 그런데 중국과 이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한국 보수는 한국의 그림자 세력과 입장이 다르다. 미국의 그림자 세력과 입장이 다르다. 그러니 한국이 거부하면은 제거될 것이다. 그래서 제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상관관계 추론을 해내네요. 캄보디아 사태가 이 그림 속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살벌한 국제 질서를 알아. 정부, 국가정보국 창설 검토, 인텔리전스 강화 총리 지시.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정부 얘기입니다. 지지통신 정치부 10월 24일에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인텔리전스 정보활동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을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제서야 키아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24일에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으로부터 인텔리전스 사령탑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키아라 씨는 전후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안전보장 환경에 있어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텔리전스에 관한 국가 기능의 강화가 급선무다라고 지적. 조직의 본연의 자세나 권한 등에 대해서 여당과 제위에 시급하게 논점을 정리해 검토를 진행시키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각정보조사실을 격상하는 형태로의 창설을 상정하고 있다. 총수인 국가정보국장은 외교안보정책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국가안보보장국장과 동격을 이루는 방향이다. 우리나라 국정원도 이거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출근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기자회견하는 관방장관 키아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임명이 됐네요. 젊은 사람으로. 빌 게이츠 인류는 우주로의 벤처 계획보다 현재 지구를 고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본문에 있는 거를 제가 제목으로 거꾸로 뽑았습니다. 원래 제목은 제프 베조스는 인류 문명의 미래에 대해 대담한 발언을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낙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포츠는 베조스가 이탈리아 기술주간 2025에서 한 연설을 보도했는데 그 연설에서 그는 우주에서 살고 출퇴근이 없는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우주의 미래를 기대하는 억만장자는 아마존 창업자뿐만이 아닙니다. 샘 알트먼 오픈 CEO, AI는 단 10년 안에 대학 졸업생들이 지구 밖에서 흥미롭고 급여가 매우 높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측. 게이츠는 공간? 우리는 지구에서 공간 우주라는 일, 우주? 우리는 지구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기술을 얼마나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라고 빌 게이츠는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게이츠의 지적에 따르면 이러한 AI 혁명을 담당하는 기술기업과 거물들이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개인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생산성 향상을 어떻게 지원하여 임금 삭감 없이도 일할 수 있도록 할지도 불분명하지 않느냐. PT 부티지지 AI가 창출하는 가치를 부를 확산시킬 수 있는 AI 배당금이 있어야 한다며 AI가 더 디스토피아적인 사회가 아닌 더 유토피아적인 사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모두가 몫을 받지 말아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이 소수의 초부유층에게만 돌아가는 대신 거대 억만장자들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세금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AI 세상이 되면 이제 일자리도 없어지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살란 얘기냐. 로봇들이 다 하고 세계 인구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미래 인류는 신분 계급 사회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베조스 펀드는 AI가 지구를 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엔디비아 구글이 올인합니다. 예비 술주 바론지에서 10월 23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베조스 어스 펀드는 기후 및 자연 보호를 위해 AI를 활용하여 전 세계 15개 팀에 3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단연간 1억 달러 규모의 AI 그랜드 챌린지의 일환으로 수상자에게는 각각 200만 달러가 수여됩니다. 보조금 수혜자에게는 식별을 위한 뉴욕 식물원과 음식물 쓰레기 전환을 위한 리즈 대학교가 포함됩니다. 환경단체들은 대규모 생성 인공지능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과 냉각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와 물 사용으로 인해 지구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경고를 오랫동안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베조스 어스펀드는 보다 효율적인 AI 도구와 기술인 현대 AI를 활용하여 기후와 자연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 이 펀드의 AI 디렉터인 아멘 라 마샤리키는 인터뷰에서 AI가 선을 위한 힘이 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지구를 구하는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1단계부터 지구기금 챌린저에 참여하여 왔으며 AI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팀이 제안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직접 멘토링을 해왔습니다. 기금의 마샤리키 AI팀은 생물 다양성 및 기후 변화와 같은 주제의 프로그램 디렉터뿐만 아니라 보조금 수상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AI는 투자자인 아마존컴과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간의 줄다리기의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또 별도의 뉴스도 있습니다. 자, AI가 인류 자체나 지구 이런 거를 또 뭐 망치고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마존의 베조스가 펀드를 만들어서 어, 친환경적이고 그 지구가 보호될 수 있는 방향의 AI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다가 이 말하자면 보조금을 지불하겠다. 뭐 이런 또 뉴스도 병행해서 나오고 있네요. 쌀값 5주 만에 상승 4,251엔,
브랜드 쌀 최고가 농수성. 지지통신 경제부 10월 24일 일본 쌀값이 관심사이긴 합니다. 일본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농림수산성은 24일 전국의 슈퍼 약 1000점포에서 13일에서 19일에 판매된 쌀 5kg당의 평균 가격이 전주보다 109엔 높은 4251엔이었다고 발표했다. 5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4000엔대 고점은 7주 연속으로 올랐다. 이 중 신차물 포함한 종목미는 61엔 상승한 4501엔으로 7주 연속 올라 종류별 집계를 시작한 2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금까지의 최고치는 5월 12일에서 18일의 4469엔이었다. 농협이 농가에 선지급하는 개상금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쌀 증산 방침 전환 시사, 농가 쌀값 폭락 우려, 스즈키 농수상, 이런 뉴스도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고이즈미가 농수상을 했던 짧은 기간에는 좀 쌀값이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주로 그 5kg 기준이 표준 포장인 것 같습니다. 5kg도 여성들한테는 좀 무겁다면 무거운데 꼭 배달을 안 시켜도 되지만은 우리나라는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이 아니고 머리 틀라고 처음 쌀을 싸본 것 같은데 슈퍼에 가가지고 제일 포장이 작은 게 10kg뿐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4251행이면은 약 5만 원 돈 한다고 봐야 되나요? 5만 원 돈 한다고 보면은 우리 10kg 쪽이 그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사왔는데 10만 얼마를 제가 계산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값이 반은 싸다. 그게 쌀은 우리가 싸게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본 국민들 소득은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쌀도 배불리 못 먹고 그러네요. 김밥이나 좀 열심히 먹어야 되겠습니다. 소비 감세 사실상 미룬다. 유신, 후지타 연정 합의에 있어서 논의. 지지통신 정치부. 일본 유신의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는 23일 니폰 방송의 프로그램에서 자민당과의 연립정권 합의서에서 검토 항목에 포함된 2년간의 식료품 소비세 제로에 대해 사실상 미뤄졌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참 말 표현이 소비세 2년 동안 걷지 말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유신회였는데 후지타 씨는 다카이치 산하의 수상 자민 총재 자신은 소비세의 감세에 적극적이었다고 하면서 단기간에 다카이치 씨가 자민내를 정리해 올리는 것은 엄격했다. 좀 어렵다. 그러니까 유신회가 요구하는 거 좀 보류하자. 그 대신 연정을 해가지고 유신회가 조금 올라서야 되지 않겠소. 좀 속된 말로 꼬셔가지고 공명당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유신회하고 연립 정권을 만들었네요. 소비세에 관한 기술 자체를 합의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당초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일본은 자민당이 정권을 잃은 적이 아주 극히 짧고 계속해서 자민당이 하고 있는데 연정을 통해서라도 자민당 정권은 계속 유지해 가는 거. 이게 참 독특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 뉴스에는 트럼프 미 신행정부 최소 뉴스라고 아예 메뉴판이 돼 있어요. 도란뿌 2.0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이런 제목들의 뉴스 기사를 편집해 놨습니다. 모태기 외무상 아세안 회의 참석 26일 말레이시아 방문, 북 판문점서 미화 작업, 북미 회담의 여지와 한국 통일상, 가오시 총리 25일 첫 외국 방문 아세안 시작, 외교주간 돌입, 트럼프와 출발 전 통화, 고이즈미 방위력 강화 가속화, 미중 정상회담 한국서 30일 다카이치 총리와는 28일
30일 그 트럼프와 그 회담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닌데 그 일본에 오니까 아니고 트럼프 2기 첫 아시아 순방길. 그래서 그 저기 뭐 28일 날 한다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일본 방문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그 이 트럼프 2.0이라는 메뉴에 일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런 메뉴파를 시사통신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트럼프 2.0이 고정 메뉴판에 있다는 얘기는 일본은 실질적인 석국 아니냐, 그래야 생존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석국이라는 의미는 뭐 식민지란 뜻은 아니지만은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절대 이런 메뉴판을 만들 데가 없겠죠. 그런데도 일본은 혼다 이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